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캔서 문샷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캔서 문샷은 향후 25년 이내에 이 기존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50%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아주 이제 의욕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미국은 이 바이오 산업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이 바이오 업체들은 바이오 신약 개발을 뭐 해외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궁극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미국 내에 구축해야 한다는 그런 그 숨은 뜻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캔서 문샷이라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바이오 업체들을 지금 미국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이 민간기업, 그러니까 캔서 X라는 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된 업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구 성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캔서 문샷이 굉장히 그 공격적인 암 사망률을 향후 25년 동안 50%를 낮추겠다고 굉장히 의욕적인 그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도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자신의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암 환우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향으로 이 캔서 문샷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러한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파마라는 말 뜻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이 박소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회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역시나 이 적자 회사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개발만 하고 있지 실제로 뭐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판매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주력 파이프라인은 주로 바이오 시밀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셉틴이나 아바스틴, 휴미라, 드러는 바슬, 셀트리온 때 이 드러는 바슬 그 바이오 시밀러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승인을 이제 뭐 허셉틴 같은 경우는 이 임상 3상까지 끝났고 이제 사용 승인을 심사 대기 중에 있고, 나머지도 이제 임상 2상이나 3상을 거쳐서 조만간에 이제 승인을 신청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캔서 문샷에 지원을 받는 건 이 췌장암 치료제인 PBP1510 이 그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도 되었고 FDA에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췌장암 치료제로 이 부분이 이제 캔서 문샷에 포함이 된 거죠. 자,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하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그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도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스도 이미 생산하고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그만큼 뭐 글로벌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 약들을 성공하면 계열사인 프리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를 통해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뭐 영업수익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적자입니다. 그냥 적자 회사고, 그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뭐 말 그대로 52.07%로 굉장히 5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췌장암 항체 신약 개발 관련해서 미국 캔서 문샷의 지원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를 빵 쳤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보시면 상장 이래로 줄기차게 하락만 하다가 근 2년여 3년여 만에 지금 처음으로 그 반등다운 반등을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이 바이오시밀러도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뭘 하긴 하는데 진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요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 췌장암 항체 신약 개발 업체로서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캔서 문샷 지원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주가 상한가를 빵 쳐버린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시밀러를 한다고 그러지만 임상 3사까지 끝낸 걸 그 승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진짜로 그 바이오시밀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들은 항상 그 제3의 업체로부터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점검을 받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들 하거나 해서 검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업체들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구장창 자기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뭐 예전 헬릭스미스처럼 결국은 10년 동안 시장을 통해서 몇 조 원의 돈을 조달해 갔지만 결국은 임상 3상에서 실패하고 처음부터 뭐 그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 몇 조 원이나 돈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미래 뭐 전도가 유망한 그런 벤처기업들을 몇십 개, 몇백 개를 키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이제 그 연구한다는 그 박사들이 날려먹은 거죠. 진짜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리고 제3자 그 제3의 뭐 제약사나 이런 특히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업체들이나 아니면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쪽이 이들이 갖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기회가 있으면 그 평가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 캔서 문사제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수익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를 장기간 우상향해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췌장암 항체 신약도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않고 임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또 희귀의약품으로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미국의 한 2억 5천만 인구 중에 나름대로 환자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우들을 위한 가능성 때문에도 선정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하여튼 이 바이오 쪽에서도 미국은 IRA법과 같은 그 미국 내에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생산 라인을 갖추기 위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우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이런 그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제대로 투자를 못해서 예전에 보니까 뭐 강아지들 암인가요? 그 강아지들 암에 대해서 무슨 그 암 치료제인가 그걸 개발하는데 뭐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좀 한심하죠. 미국은 인간의 암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강아지 암하고 싸운다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갑작스러운 상한가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바이오 업체는 항상 이렇게 한 방이 있다. 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경우에는 그 하락했을 때 이 상황을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이 한 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